안녕하세요. 아이온큐 주주 여러분. 아이온큐가 단순히 기술력을 자랑하는 벤처기업 수준을 넘어 이제는 국가안보와 국방, 그리고 미정부 핵심부의 신뢰를 받는 국가대표 양자기업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근 전해진 소식들을 하나씩 뜯어보면 아이온큐가 그리는 미래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강력한지 실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백악관 및 정부기관과의 밀접한 스킨십입니다. 최근 아이온키의 딘 아코스타가 백악관에서 제로드 에이전과 면담을 가졌다는 소식은 이 회사가 정부 핵심 관계자들과 얼마나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을 넘어서 국가 차원의 양자 로드맵에 아이온키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파괴적인 소식은 아이온키의 최고 정보 책임자로 합류한 KT 에링턴의 행보입니다. 이분은 전직 미 국방부 CIO자 펜타곤의 최고 사이버 권위자였습니다. 특히 미 국방부가 모든 공급망이 요구하는 사이버 보안 인증 제도인 CMMC 프레임워크를 직접 설계하고 건축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보안의 기준을 직접 만든 설계자가 이제는 아이온큐라는 민간 기업에서 그 기준을 실제 시스템에 이식하고 실현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죠. 아이온큐의 인적 구성을 보면 하나같이 명확하고 거대한 패턴이 읽힙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국가지리정보국 국장 출신으로 지도 제작과 정보 분석 대가인 로버트 카딜로가 아이온큐 페더럴을 이끌고 있고, 펜타곤의 IT와 사이버 보안을 총괄하던 에링턴이 합류를 했습니다. 여기에 백악관 문턱을 수시로 넘나드는 아코스타까지 더해졌는데, 이것은 단순히 기업이 정부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로비를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자체가 이미 핵심 정보의 네트워크이자 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살아있는 접근 권한 그 자체로 보아야 합니다. 에링턴의 링크드인 경력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국방부 CIO에서 전쟁부 CIO를 거쳐 곧바로 아이온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녀는 공직을 떠난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 기술의 최전선으로 이동한 것이죠. 이제 국방과 양자 기술의 결합은 더 이상 이론적인 논의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임명과 직함, 그리고 백악관의 공식적인 사진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KT 에링턴의 합류가 갖는 실질적인 파급력은 오늘 3월 11일 로드아일랜드에서 열리는 CMMC 북동부 서밋에서 더욱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KT 에링턴은 이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맡아 보안의 미래를 논하게 됩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사이버 보안 표준을 들고 이제는 양자 컴퓨팅 기업의 관점에서 보안 규정을 어떻게 준수하고 구현해야 하는지 전 산업계에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앞으로의 아이온큐의 컴퓨터가 처리하게 될 데이터의 성격 때문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국가기밀, 핵물리학 시뮬레이션, 차세대 암호 체계 등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워크로드를 처리하게 됩니다. 보안 규칙을 만든 당사자가 그 규칙을 가장 완벽하게 지키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 미 정부나 국방부 입장에서는 아이온큐 외에 다른 대안을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아이온큐는 보안 표준을 설정하는 쪽과 그것을 실제로 이행하는 쪽 모두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양자 컴퓨팅 시장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독보적인 위치를 굳히고 있습니다. 아이온큐의 영향력은 워싱턴 DC의 정치권을 넘어 미국 전역의 산업 생태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테네시주에서 들려온 소식은 양자 기술의 상용화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아이온큐가 포함된 협력체인 시오랩이 런치 테네시로부터 12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자금은 3월 12일 채터노가에서 시작되는 퀀텀 액티베이션 시리즈에 집중 투입됩니다. 이 사업은 테네시주 전역에서 양자 연구의 성과를 연구실 밖으로 끌어내어 상업화하기 위한 전략적 이니셔티브입니다. 단순히 학술적인 연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업들이 양자 기술을 사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산업 구조를 혁신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지역 정부와 손잡고 이런 생태계를 직접 구축하는 것은 아이온큐의 기술이 국가 인프라의 모세혈관까지 침투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아이온큐의 기술력이 가장 빛을 발할 분야 중 하나는 바로 의료와 생명공학입니다. 최근 미국 암연구학회에서 발표된 리포트는 아이온큐의 기술이 왜 암연구의 게임 체인저인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암연구 현장에서는 AI와 머신러닝이 진단과 신약 후보 물질 발굴에 활발히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가 심화될수록 기존의 클래식 컴퓨터는 한계에 직면합니다. 분자 구조가 복잡해지고 데이터의 차원이 높아질수록 연산력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조합 폭발 문제와 메모리 병목 현상, 그리고 막대한 에너지 소모는 기존 컴퓨터가 해결할 수 없는 벽입니다. 여기에서 아이온큐의 트레비온 방식이 결정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아이온큐 시스템은 큐비트 간의 모든 연결이 자유로운 올투올 연결성을 가집니다.
또한 큐비트 상태가 유지되는 결매짐 시간이 길고 게이트 정확도가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단백질과 약물의 정밀한 상호작용 모델링이나 환자 개개인의 최적화된 방사선 치료 계획을 세우는 복잡한 최적화 문제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중요한 것은 양자 컴퓨터가 AI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의 능력을 한 차원 더 높은 영역으로 끌어올린다는 점입니다. 아이온큐의 템포 시스템은 이미 분자 시뮬레이션의 실질적인 생산 단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곧 등장할 AQ256 시스템은 더 많은 큐비트 수와 개선된 오류 제어 능력을 바탕으로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대규모 생물학적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의료 연구자들에게 양자 기술은 머나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연구 프로세스에 통합해야 할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이온큐의 야심은 지구상의 데이터 센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카펠라 스페이스의 CEO로서 위성 영상 기술의 혁신을 이끌었던 프랭스 베키스가 현재 아이온큐의 양자 인프라 부분 사장을 맡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프란스 베키스는 오늘 3월 10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트렌드 US 행사에서 전략적 프론티어로서의 우주와 중동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양자 컴퓨팅이 우주 산업, 위성통신 보안, 그리고 중동 지역의 차세대 국가 인프라 구축에 어떻게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주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데이터 처리와 보안은 국가 간의 패권 다툼의 핵심입니다. 아이온큐는 프랭크 베키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상을 넘어 우주와 글로벌 안보 네트워크의 심장부로 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의 핵심 기술이 파생되어 만들어지는 양자 센서 시장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6-2046 양자 센서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금 폭발적인 성장 직전에 임계점에 와 있습니다. 기술의 소형화와 제조 원가 절감이 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데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2028년까지 양자 센서 유닛의 비용을 1만 달러 미만으로 낮추려는 시도입니다. 가격이 낮아지면 국방 분야의 초정밀 탐지기뿐만 아니라 의료용 정밀 진단기기, 자율주행 차량의 센서, 통신 장비 등 우리 생활 곳곳에 양자 기술이 스며들게 됩니다. 아이온큐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이온 제어 기술은 양자 컴퓨터뿐만 아니라 이런 고성능 센서 시장에서도 막대한 라이선스 수익과 시장 점유율을 가져다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이온큐는 지금 세 가지 트랙에서 동시에 승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백악관과 펜타곤 출신의 거물급 인사를 영입해 국가안보 시스템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암 연구와 신약 개발 등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분야에서의 독보적인 기술적 우위를 점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주와 센서 시장이라는 신산업 분야의 영토를 확장하며 양자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꿈의 기술을 연구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미 현실의 표준을 써내려가고 있는 아이온큐의 행보는 양자 경제 시대의 패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적 네트워크와 기술력이 갖춰졌다면 이제 남은 건 무엇일까요? 바로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미 연방 정부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아이온큐를 포함한 양자 산업에 4월을 건 빅벳을 시작했다는 증거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2027년 예산안 속에 숨겨진 펜타곤의 진짜 속내, 이 자료를 보시죠. 지금 이 자료는 2025년 10월 14일에 워싱턴의 정책 컨설팅 펌이 발행한 미 연방 정부의 양자과학 최신 정책 분석 보고서입니다. 여기 이 페이지 핵심 요약 키 하이라이트를 보시면은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둔 문장 두 번째로 보시면은 연방 기관들은 대규모의 베팅을 모색하고 있다. 보이십니까? 정부가 단순히 지원하겠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 2027년 예산을 위해서 국가 명운을 걸고 도박에 가까운 빅벳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같은 페이지 하단의 정책 우선순위를 보시면은 네 번째 항목에 국가 안보가 아예 박혀 있죠. 심지어 이 보고서 9페이지를 보시면은 더 소름 돋는 내용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국방부가 전쟁부라는 명칭을 혼용해서 쓰고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양자를 단순히 빠른 컴퓨터가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절대 무기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연결고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아이온큐가 에이브러함 알렉산더를 영입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고서 국방부 섹션 중 국방부가 연구에서 실전 적용으로 전환하면서 가장 집중하는 분야가 나옵니다. 바로 PMT, 즉 GPS가 마비된 상황에서도 위치와 시간을 정확히 아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아이온큐가 최근 왜 헤븐 에어로텍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카펠라 스페이스를 인수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9페이지에 적힌 국방부의 PNT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온큐는 이제 단순한 양자 컴퓨터 회사가 아니라
수소 드론에 양자 센서를 달아서 GPS 없이도 적진을 타격하고 우주의 양자 위성을 띄워서 절대로 해킹 불가능한 통신망을 깔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보면은 다시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 연방정부의 우선순위 중에서 두 번째 항목, 첨단 제조 역량 옹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제는 연구실 수준이 아니라 공장을 돌려서 대량 생산을 하라는 지시입니다. 아이온큐가 시애틀에 제조 시설을 짓고 델과 손잡는 이유, 바로 이 지침을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돈의 흐름을 보면 다른 과학기술 예산은 삭감되는 와중에 양자 예산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특히 국방부와 정보국 예산이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온큐가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혼자 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이온큐의 양자칩을 드론에 장착할 수 있게 정밀 튜닝을 해주거나 우주 환경에서도 작동하게 만드는 특수목적 하이테크 파트너들이 따로 있습니다. 펜타곤이 아이온큐에 빅벳을 걸 때 그 옆에서 조용히 수혜를 입는 국방 양자 연합군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문건은 백악관이 직접 승인한 국가양자 전략의 원본입니다. 이건 펜타곤과 미국 정부가 설계해둔 마스터 플랜인데 이 보고서의 4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미국의 진짜 속내가 있습니다. 백악관은 6가지의 절대 원칙을 세웠습니다. 특히 3번은 양자 산업의 육성, 그리고 4번 경제국가 안보의 균형, 마지막으로 5번은 핵심 인프라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국가 안보와 인프라. 미국은 처음부터 양자 기술을 단순히 과학이 아니라 국가를 지키는 안보 자산이자 산업 기반으로 키우고 있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지금 아이온큐가 국방부와 손을 잡고 제조 공장을 짓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4페이지에 적힌 3번과 5번의 지령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게 말로만 떠드는 계획이냐? 아닙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은 미국은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입법, 예산, 그리고 연방기관을 총동원하는 연방 차원의 접근을 승인을 했습니다. 의회가 돈을 대고 백악관이 지휘하는 이 거대한 시스템은 이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양자 예산이 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시스템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7페이지 지도를 보시면은 미국 전역에 찍힌 이 붉은 점들, 이게 학교일까요? 아닙니다. 에너지부와 국방부가 전략적으로 배치한 국가양자연구센터의 위치입니다. 동부의 브룩헤이븐부터 서부의 버클리까지 펜타곤이 이미 미국단 전체를 연결하는 거대한 양자 요새를 구축해 놨습니다. 이 지도에 나온 거점들이 바로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가 설치가 되고 국방기술이 테스트가 되는 전초 기지들입니다. 여러분, 2025년부터 26년 지금까지 터져나오는 뉴스들은 이 설계도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인프라가 완성이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미 판은 깔렸습니다. 우리가 이 거인들이 깔아놓은 판 위에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설계도 속에 숨겨진 이 거대한 인프라를 독점할 진짜 기업은 과연 어디일까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리포트들을 분석해서 찾아낸 아이온큐와 함께 미국 정부의 예산을 독식할 단 하나의 파트너 기업을 찾아냈습니다.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건데,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시면 100% 무료입니다. 이 종목 신청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냥 지금 여기서 알려주면 되지 않냐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 유튜브 공개 영상에서 종목명을 바로 공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가벼운 종목 특성상 세력들이 일부러 주가를 털어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안내해드릴 종목은 미국 주식인데, 게다가 양자 관련주는 뉴스 하나, 일정 하나의 급등락이 워낙 심해서 실시간 대응이 생명입니다. 핵심 파트너 종목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있는 내용을 클릭을 하시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글 폼이 나오는데, 필요하신 내용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마무리입니다.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모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보기를 누르시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구글 폼이 납니다. 필요하신 내용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빠르게 발송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저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아이온큐로 뚝심 있게 장기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 핵심 부품주로 폭발적인 수익을 내신 뒤에 그 수익금으로 다시 아이온큐의 물량을 늘리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자산가들이 부를 증식하는 스노우볼 방식인데, 아이온큐 하나로 불안하다, 미국 국방부와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돈이 쏠리는 진짜 수혜주를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